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평택 비영의 민주당 후보 김현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새날 패널이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있어요. 그 일반 언론들이 김현정 후보를 최근 몇 년간 잘 갖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론을 잘하는 사람, 예. 딕션도 텐션도 좋은 사람, 그리고 딱 기성 언론에 맞는 정도로 뭔가 이렇게 팩트 체크해 주는 사람. 예. 그래서 아, 김현정이 잘 크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런 그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좌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새날 패널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꼭 이겨야 될 후보로서 한번 초청을 드렸고요. 자, 김현정 후보 이력 잠깐 보겠습니다. 노조 출신이세요. 네.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위원장, 네. 민주당 비대위원도 했어요. 안 한 게 없네. 그 다음에 민주당 대변인, 노동 대변인 했고, 정책위 부의장,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 당대표 특보, 경기 평택 비영 민주당 후보 이렇게 했답니다. 네. 노동 대변인도 했지만 그냥 대변인. 그냥 대변인 이재명 됐구나. 대표 때 대변인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논평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요. 아, 고맙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지 사실.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김현정 후원 갑시다. 후원. 지금 그 농협 330-0340-1070-21 자, 후원 좀 해주시고요. 하시는 김에 평택 김현정 TV도 이제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 김현정 TV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각 후보자들 후원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도 네. 여기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실탄이 있어야 싸우죠. 총알값이 없는데 그러게요. 화면 상단에다가 계속 둘 거니까요. 김현정 후원에 둘 거니까 많은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일 날 평택 방문하셨죠 지금 당대표가. 예,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근데 그 보니까 또 어제 나왔던 윤종근 후보랑 같이 무대에 올라가기도 했고.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네. 11시에 이제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거든요. 당그 국회 대회실에서. 그 끝나고 원래 평택이 4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안성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우리 윤종근 후보 좋아하잖아요. 우리 같이 패널로 했었는데 저도 이제 4시에 얼떨결에 오라래서 그 안성에 가서 윤종근 후보랑 셋이 같이 이제 그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렇게 전통시장 그 돌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평택이 다음 일정이었는데 제가 먼저 빠져서 평택으로 먼저 가서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먼저 출발했는데 평택에 저보다 먼저 도착하신 거예요,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막 새 시장에 불이 나게 막 뛰어가서 중간에 합류해서 막 땀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보면은 이제 사실은 경기도가 또 워낙 넓고 예. 수도권 자체가 이제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표갈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은 이런 거거든요. 당 대표가 네. 자기 후보들 데리고 유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기가 살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역구 내려가면 선거운동이라는 게 투표장 안 나올 지지층을 끌어내는 작업이에요. 맞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 찍지 않아요. 민주당 지지층도 국민의힘 안 찍듯이 좀 옅은 충성도 약하신 분들을 끌어내는 작업.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저런 거 있잖아요. 야, 새날 시청자들도 야, 이재명 대표가 새날 패널이었던 방송이 없어지긴 했지만 패널이었던 후보들 2명을 위에 끌어올리잖아요. 네. 그럼 시청자들의 입장에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성이 음. 제 평택시 병이 있잖아요. 거기랑 딱 붙어 있어요. 네. 그 길 건너가 그 안성이고 제가 평택시 병이 바로 길 건너가 또 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할 때도 길 건너에서 마주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특히 이제 윤종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이제 제 대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더민주혁신회의를 만들었던 초기 멤버이기도 하고 또 여기 새날에서 같이 오랫동안 패널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좀 관계가 남다르죠. 좋겠다. 그래서 거기 안성에 사실 제가 갈 게 아닌데 좀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셋이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저희를 좋아하는 또 우리 지지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되게 좋겠다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런 사진이 나온 거고. 예, 맞습니다. 누가 더 형이에요? 제가 한 살 많습니다. 어제도 그날도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상당히.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겼어요. 예. 자, 근데 평택이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요. 나는 이게 정말 재밌는 매치업인 게 네. 지난 총선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분구가 돼갖고요. 그 당시에는 평택이 갑을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현정, 유이동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정책위장이죠 또. 여기서요 김현정 46.11, 유이동 47.67. 몇 표 차이 나는 거야 이게? 표수가 2,000표도 안 났어요. 예. 1,800표 정도 났나? 1900표 정도 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깝게 진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데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해. 예, 4시에 나온 거. 4시에 나온 여론조사예요. 야 진짜 칼 갈았구나 싶네. 이게 지금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했어요. 굉장히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현정 49.5, 저기는 지금 정책위 의장을 한 3선의 유이동 현역입니다. 34.9. 38.1일 겁니다. 그게 저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38.1짜리가 그 이후에 다시 나왔는데 저게 처음에 그렇습니까? 기사가 네. 그래 38.1짜리 맞죠? 네. 예, 맞습니다. 38.1. 예, 맞습니다. 잘못 어쨌건 간에 예. 저거는 그러면 그래프가 잘못된 거죠. 이 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 저 기사에 저렇게 잘못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네, 기사가 잘못 나왔던 거예요. 저 지금 39.5 대 38.1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 예, 맞습니다. 예, 저거. 그러니까 49.5 대 38.1.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11.4%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지역에서 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12%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민심 이반이 됐는지 네.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놀랍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민주당이 지는 곳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네. 그 저기가 지금 사실 경기 남부 벨트가 평택이랑 안성이잖아요. 끝자락인데 남부의 끝인데 그 평택을 그 전에 이제 을이었죠. 병이 생기기 전이어서 을과 안성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었죠. 저 안성 같은 경우는 사선의 김학용 의원이고 저희 평택시 을이 이제 유이동 의원이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저희가 이제 저 윤종근 후보도 상당히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크게 격차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남부벨트에서 저희가 승리하면 정말 수도권을 넘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맞죠.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바로 경기 남부권이거든요. 예.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적뿐만 아니라 갑과 을도 다 이기는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열받는 게요. 네. 저 그래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아주 의도적으로 차이 안 나게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가 숫자가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상으로는 네. 한 1~2% 차이 나는 것처럼 써놨잖아요. 근데 밑에 3.6% 유지훈, 1.4% 전용태를 한번 계산하면 해보세요. 이게 이 언론사들의 심리가 드러난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상당히 차이가 나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1.4%가 저 정도 두께인데 49.5와 38.1을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요? 야, 언론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3.6이 저렇게 두껍게 나오는 상황인데 심리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자, 김현정 후보는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한 게 네. 민주당의 언론에 자주 나가는 스피커가 많지는 않아요. 부르는 사람 따로 딱 그만한 사람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민주당 사람 맞나 싶은 패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상파 같은 데서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새날 나오는 날인데 지상파 부르면 지상파 나가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숨가쁘게 네. 달려왔잖아요. 예. 소감. 공천장 다시 받았는데 지금 여론조사까지 잘 나오는 소감. 정말 그 4년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4년 전에 제가 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평택에다 해서 소위 그 평택에서는 상대 후보랑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프레임을 김현정은 이제 낙하산이다. 그래서 평택 사람이 아니고
떠날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강하게 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재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선거를 치렀고 그래서 이제 낙선을 제가 하게 됐는데 낙선한 이후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제가 울면서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낙선 인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4년 동안 평택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그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와신 상담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제 총선에서는 제가 졌지만 우리 그 평택에서 있었던 대선하고 그리고 이제 평택시장 선거에서는 저희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그 큰 선거에서 제 선거처럼 정말 그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런 결과들이 좋게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번 총선에 이제 그 기저의 바닥들을 다지는 그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운 좋게도 제가 이제 당직을 원외 그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직들을 많이 받는 행운을 좀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도 좀 했고 이재명 대표님이 또 대변인으로 임명해 주셔서 대변인 활동도 오래 했고 지금도 이제 당대표 언론특보로 좀 활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었던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2년 넘게 맡았잖아요.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우리 사무총장인데 남영희 사무총장 있잖아요, 같이 했던. 그렇지. 남영희 사무총장 제가 회장 이렇게 윤종군 부회장, 그랬죠. 예, 부회장 이렇게 했었는데 그 팀이 방송했던 거죠. 예, 그때 저 대선 때 본부장 리스크라고 그 기억하시죠? 그렇죠. 12가지. 본인 부인 장모. 예, 그 12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더원협에서 우리가 이제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를 약칭 더원협이라고 하는데 더원협에서 이제 의원들은 몸이 좀 무겁잖아요. 일정들도 많고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더원협에서 그 본부장 리스크는 책임지고 우리가 좀 그 기사화시키고 부각시키자라고 해서 정말 양평 공공지구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공수처 앞에 가서 그랬죠. 기자회견하고 중앙지검 앞에서는 2달 동안 1인 시도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흔들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그 총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때 원내에서 그렇게 당 대표를 흔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 우리 더원협에서 항상 그 중심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또는 그 의총장 앞에서 피켓팅도 하고 또 중앙위 들어가서 좀 발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몸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죠. 예. 예. 그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할 때 맞습니다. 그건 피크였다고 보는데 네. 막 국회 앞에서 집회도 막 하고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성명이나 발표하고 막 피켓 시위하고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결이 돼버리면서 맞습니다. 아마 민주당 구성원들 전부 다 멘붕에 빠졌는데 원내에 있는 정치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칼을 가는 상황이 됐고 네. 그 민심이 지금 민주당 공천 혁명까지 이어졌다. 네. 이 상황이 왔어요. 아 근데 확실히 김현정은 지난 총선 때 너무 아깝게 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그 아깝게 진 사람이 동정 여론이 있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유이동보다 더 유명해졌잖아. 4년 동안 네. 열심히 자기 스스로 갈고 닦아가지고 그리고 아마 지역구에서 활동 엄청 했을 거예요. 어제 윤정근 후보가 보니까 전화 통화 3만 명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 대단하더라고. 본인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역을 네. 바꿔리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장 받을 때 저 느낌 한번 보고 싶어요. 사진 하나 있죠. 공천장 받는 사진. 저 느낌은 뭐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이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약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꼭 이겨야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데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너무 사실 울컥 좀 했고 좀 감동적이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물론 지난번 낙선했지만 이번 다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선당후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동안에 저도 그 전에 2016년도에 뭐 저기 20대 공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기해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그 물갈이가 심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그렇죠. 그 이해찬 전 저 당대표도 컷오프 시키고 정청래 최고위원 컷오프 시키고 뭐 강기정 강주시장 다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표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노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때가 훨씬 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심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당 대표가 바뀌면 그 당은 바뀐 당 대표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당 대표의 색깔에 맞춰서 그 당이 리모델링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맞죠. 생각을 늘 했었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지지자들인데 또 국민들께서는 이게 친명이니 비명이니 반명이니 이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저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태행하는 그런 폭력적 국정 운영에 맞서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민생 경제 챙겨달라는 그 울부짖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지난 1년 10개 동안 망가진 이 대한민국 원상태로 돌려주고 또 대선에서 패배에 따라서 그 대선 패배죄라는 얘기까지 생겼는데 그 야당 대표를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그 탄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그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 센 발언이나 이런 거 한마디 없으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짠 사법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에 맞장구 치듯이 앞에 안에서 얘기하면서 흔드는 것이 과연 그게 그 정당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네.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 당원들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가면은 민주당이 부럽다. 당원들이 나서서 경선 혁명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상 다 끝났죠.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아마 잠시 후에 강북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당사자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경선 올라가신 분들도 4년 후에 똑같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초심 잃지 마라. 우리는 좀 아주 쉬운 말로 저 적폐 세력과 싸우는 게 먼저다. 윤석열 정권은 아마 역대급 정권인 것 같아요. 2년도 되기 전에 국민들이 신물 나버린 사람. 네. 웬만하면 한 5년 기다려주려고 하잖아요.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김현정, 뭐 윤정군 이런 분들처럼 의회 지역에서 막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민주당 뭐 후보가 잘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심판 바람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혹시나 내가 잘나서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는 뭐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정말 정말 이 당심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말 그 이중적인 플레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경기도 외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는 이미 대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심판 여론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에요. 네, 한 1, 2년 전부터 2년까지 좀 넘어있다 치고 한 1년 전부터 여론조사를 해보면 인천하고 경기는 심판 여론이 좀 무섭게 불었고 서울을 보통 그런 거죠. 이제 젊은 층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서 서울은 뭐 어쩌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네.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지역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사실 약간 중간 지역이거나 보수적인 지역인 게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 안성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 부분 그 민심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평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네, 평택 지도라고 하던데 지금 평택병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저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곳은 아마 농촌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거기 을 지역입니다. 네, 거기가 을. 예, 그다음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곳은 갑입니다. 거기가. 갑 지역이면 여기는 도농복합이겠네요. 송탄입니다. 송탄. 송탄, 송탄. 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예, 송탄인데 그 매니에 진이서탄 고기만 농촌이고, 예, 그 농촌은 이제 을 쪽에 많이 있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저 녹색 지역이 지금 사실상의 평택 병인가요? 병인데 저 중에서 이제 한 두 군데는 빠집니다. 그 팽성하고 맨 밑에 있는 팽성읍하고 위에 있는 세교동이 제 잘 안 보이는데 세교동 빠지고요. 6개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색깔의 시청이 거기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중심지인가 보네요. 예, 그 남부권역인데 이제 정주 지역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촌으로 돼서 그래서 6개 동 중에 3개 동은 약간 이제 구도심처럼 되어 있고 3개 동은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이렇게 6개 동이 그 면적은 가장 작은데 가불병 중에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거 이제 가불이었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명, 네. 민주당 국회의원 1명 이렇게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역구가 3개로 늘어나면서 네. 여기에 평택병을 지난 총선 평택을 후보들 둘이 다시 붙는. 야, 그렇죠. 요거는 이제 리턴 매치라고 해요. 리턴 매치. 예. 야, 그래서 지역 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사실 뭐 이렇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또 평택에서도 이제 유이동 의원이 3선 의원이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그 저 여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 있는 여당에 당 사역이라고는 정책의장 아닙니까 3선에 그래서 그 저력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이 자꾸 떠올라요. 그 4년 전에 제가 평택에 내려가서 이제 한 달 동안 매주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당에서. 그 추세가 처음에는 3% 이기다가 5% 이기다가 나중에 8%까지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하죠. 당에서 하는 거라서 후보자한테만 주는데 3일 전까지 제가 당 여론조사에서 8% 정도 이긴 거로 나왔거든요. 그게 불과 3일 만에 1.56%로 뒤집힌 거예요. 다른 뭐 제가 패배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투표율에 있었다라고 저는 진단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투표율이 원래 평택이 투표율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아요. 항상. 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 다 막론해가지고 항상 그 오산이랑 거의 꼴찌예요. 그때도 경기도의 평균이 63%였는데 저희는 58%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그때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후보는 그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9.4를 다 찍은 거고 저는 빵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 정도 차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명이라도 나 투표하게 하는 얼마나 투표하게 하느냐가 저는 이게 맞아요. 승계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택.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죠 지금. 맞습니다. 3표가 부족해. 예, 실제로 이번 예. 경선에서 3표로 떨어진 사람 있어. 그러니까요. 문세표라고. 아 경선에서도요. 경선에서 3표 떨어진 사람 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66이었거든요. 그렇죠. 전체 평균이 그랬죠. 근데 지금 평택은 50%대 나왔다. 58%였어요. 그러면 김현정 잘못했네. 투표 동료 못했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때 마지막에 뭐 180석 발언 이런 게 약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 5%를 뭐 3% 차이로 이겼지만 약간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 그런 평가 있었잖아요. 평택도 그 영향도 사실 또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거죠. 약간 예. 보수 지역이. 근데 평택이 이제 미군 부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평택을 대표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어. 네. 그 평택은 미군 부대 말고 또 뭐 자랑할 게 뭐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이제 평택 팽성읍에 있는 거고 또 평택항이 있어요 서부에 서해대교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평택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이제 고덕에 있고요. 그다음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아주 다양성과 공존하고 인구가 지금 63만 명이 됐어요. 와. 1년에 저희 정말 한 2, 3만 명이 늘어나는 아주 그냥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죠. 몇 년 있으면 특례시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100만 특례시가 구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100만 특례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그 정장선 지금 현 평택시장이 그 출마했을 때 내걸은 슬로건 중에 하나였고 저희 후보들도 그 얘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100만 특례시를 만들어 가자. 이런. 평택이 조금만 내려가면 충청도 아니에요? 바로 그치요? 예. 제 지역구랑 붙어 있는 게 천안, 아산, 어. 당진 이 세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을 지역 그쪽 현장. 분위기 영향도 좀 받겠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향이 좀 급하지 않고 좀 느긋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그 평택의 인구 중에 충청도 인구가 제일 많아요. 35% 정도 돼요.
호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평택 농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이런 건 뭐 있어요? 거기 수포우닝 쌀이라 해서 평택쌀이라고 평택쌀. 아주 품질이 아. 우수해요. 대단히 어. 제일 우수한데 지금 가격이 좀 비싸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택 배도 좀 유명하고. 아, 평택 배. 예. 그러니까 평택이 사실 이렇게 그 많은 그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묻혀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평택.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 노을이라고. 그 저 MBC 그 저 동요제에서 대상 받은 한번 불러봐요. 바람이 머물다간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무럭무럭 피어나는 저녁 연기. 이 노래 거기라고? 예. 이게 우리 평택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제 지역구에 있는데 거기 있는 초등학생이 불러서 대상을 받은 아, 그만큼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 또 평택이에요. 평야 지역이니까. 예. 아마 그 산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거기가 산이 거의 없어요. 산이 있어도 200m 넘는 산도 거의 없고요. 거의 50m 뭐 유동산 몇 개가 있는 게 다여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평택입니다. 평평할 평. 나 어저께 윤종근 연못에. 인터뷰할 때는 안성으로 간다 그랬는데 예. 목적지 바꿨다. 평택으로 가야. 자,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로 확정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예. 야, 대단합니다. 자,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예. 이거는 그냥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요. 약간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불사조 같으세요. 예, 보면. 자, 어쨌건 이 이야기 계속할게요 지금. 예. 소중한 시간을 김현정 후보는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시고 평택이 그러고 그럼 평택이라는 것도 지금 지역 현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좀 알리세요. 평택의 현안이 뭐예요? 일단은 그 현안 최근의 현안을 좀 말씀드리면 GTX A선 C선이 평택까지 이제 연장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민생 토론회 아시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거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오래된 우리 평택 시민들의 수건이기도 하고 대선 때 우리 이제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잘 됐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전체가 평택시에서 대란 겁니다. 지자체에서. 헐. 국빈 하나도 안 내고. 아, 그 총선용 완전히 뭐 포퓰리즘인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본인이 생색내면서 발표를 했으면 국비랑 매칭해 갖고 하는 게 그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국비 100%로 해서 3,7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평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지방 교부금도 적게 내려주는데 예. 그 없는 살림에 또 그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평택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총 다 지금 이제 4기째 짓고 있는데 6개 동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합치면 180조, 200조짜리입니다. 그게 아이고. 한 개 동에 30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아직 다 완성도 안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짜리 건설하겠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게 거기에다 소부장들 막 일본 기업들 막 넣는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죠. 한참 문제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가산단인데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산단 15개를 지정을 해서 발표했는데 보통 그 절차가 지자체에서 도를 거쳐서 정부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그냥 정부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그거를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쪽에 땅값도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이제 평택에 송탄 상수형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송탄 상수형 보호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수형 보호구역 안에는 산단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평택시한테 그 상수형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어떤 그 동네 술주정뱅이가요. 예.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 술집을 갔어. 네. 그래놓고 자기가 골든벨을 울려. 그래놓고 술값은 옆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걸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겉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안타까운 야.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이제 아리백이라 그러잖아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 국가의 국가에 만든 기업에서 만든 그것들은 수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표준 같은 게 거의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도 지금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이 삼성전자 뭐 LG 등에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업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좀 전에 얼마 전에 그 한동훈 그 대선 경선 때는 윤석열 후보는 아리백이 뭔지도 몰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리백 뭐 알 필요 없다. 탄소 중립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원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그렇죠. 잘못 잡아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평택이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촌이 경기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넓거든요. 농촌 지역이 그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그 규제가 많이 완화된 법이 작년에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우리 그 김성환 의원 주도로 해서 예. 그 법이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자꾸 재생에너지에 반대되는 쪽으로 원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많은 규제들이 풀리는 그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 특별법이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우리 평택이 거기에 딱 그 이제 분산 에너지를 에너지 특구인데 분산이 붙은 것은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특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분산 에너지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이 농지가 넓으니까 그런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런 혜택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기업들도 좋고 또 농가 소득도 부가 수입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평택이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그 분산 에너지 특구로 제가 당선되면 그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 얘기를 제가 공약한 거죠.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이지. 네, 네. 평택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잘할 거예요. 잘할 것 같아. 예. 예. 근데 그 평택이라고 하는 곳이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인 지역이지만 돌아다녀 보면 체감할 것 같아요. 윤석열 심판 열기를.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구호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인데 네. 실제로 일반 민심 맨 밑으로 가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야 진짜 못 살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윤석열 탓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체감하는 윤석열 심판 열기 어때요? 정말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윤석열 심판 연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채 양명주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요새 네.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상병 순직외압 의혹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의혹, 뭐 명품백 수수 의혹, 그다음 주가 조작 의혹, 각종 의혹들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한 분은 이제 정말 보수였던 분이셨는데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저를 지지해주겠다 하면서 그 최상병 순직 외압 그 사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가 엄청 지금 그 고물가에 고금리에 정말 그 서민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어날 맛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부에서는 진정성 있게 이런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듬거나 하려는 대책보다는 뭐 쇼만 자꾸 보여주기 쇼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정책들은 오히려 초부자, 초기업 감세들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서민을 이해한 척하는 이것을 우리 서민들과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그 이제 겉으로 그 표현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해봤자 소용없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 속에 갖고 있는 울분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큽니다. 맞죠. 저는 그것이 이제 총선에 다가갈수록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저는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이나 인천 쪽은 그 바람이 불고 있다. 거기다가 이종섭 장관권으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 확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직 우리 평택까지는 그 분위기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가면은 이 이제 경제 민세 폭망시킨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실정 외에도 정말로 뭐 각종 의혹들은 둘째치더라도 지금 뭐 도주대사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정말 엉망진창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으로 3년이나 남았잖아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절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니고요. 기초가 탄탄해. 네. 일단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못했던 게 너무 많고 기초는 탄탄해요. 문제는 민주당만 잘하면 되죠. 근데 민주당도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태도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역 교체해라. 여론이 한 70% 되는 상황에서 안 바꾸고 공천하면 또 욕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공천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사적으로 공천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네. 당원이 한 공천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평택 같은 데서 똑똑한 김현정 나오면 열심히 하면 지역 구민들이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구 하나하나씩 이기면 그게 비례까지 포함해서 300석의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당선시켜야 될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케어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거 보니까 동삭동 아세요? 예, 저희 지역구입니다. 에리님 동삭동 살아요. 어제 모바일 홍보 자료 받았습니다. 반가워요 하셨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또 친일민족 반역자척결 남북연합님은 조수진이 이겼어요 푸나성님. 민주당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생방송 중에 공문선님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원들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 기가 살아요. 네. 그리고 그 지역구 내 지역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기가 살아있는 상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이제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비전 1동과 동삭동이 새로 이제 나머지 4개 동 원래 제 지역구인 을이었고 이제 비전 1동과 동삭동이 새로 이제 병으로 편입되었는데 그래서 그 동삭동하고 비전 1동에 특히 많이 가서 이제 요즘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성산마트 사거리에서 하고 저 퇴근 인사하고 또 아침 인사는 동삭동 사거리 가서 하고 경로당 방문하고 뭐 어린이집 가고 막 계속 그리고 저기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가서 인사드리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면은 거기 그 비전 1동과 동삭동이 그 인구가 거의 한 9만 4천 명 되거든요. 합쳐서 거기 가면 평균 연령이 한 36세 정도 돼요.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면 그 이제 호응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되게 또 기분이 좋고 흥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보수층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하기가 거시기한 거예요. 곧 대놓고는 얘기 못 하는 시골에 것 같아요. 가면 그러면 이게 이 확장성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거 그냥 갈아엎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가면 네, 지지층들이 사기가 사는 거죠. 나랑 마음이 같아.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지지층의 언어와 민주당 후보들의 언어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죠. 갭이 차이 나면 지적이 좀 그렇거든요. 네. 최바로 지금 말도 못하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서로 접목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와 일반 민심이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 여론이 상당히 높고 그 부정 평가율이 되게 높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세를 민주당이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에 대한 기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혁명 같은 게 이제 벌어졌으니 그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그 새로운 국회의원들 당선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것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도 네. 어게인 21대 총선 이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사기가 살았다는 건 선거의 기본인 바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국회의원 왜 하려고 그래요?
저는 네. 정치를 왜 했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그냥 우분투라고 얘기합니다. 우분투. 예, 우분투 사회연대 운동을 얘기하죠. 우분투에서 무슨 일이 했었죠 지금? 제가 이제 어. 그 우분투가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이에요. 네. 그래서 상생 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인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연대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삼별로제 위원장 시절부터 그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분투 재단을 제가 실제로 노사가 같이 출연해서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좋게 봐서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를 당해서 이제 영입을 한 것이고 아 영입 인사였어요? 예, 제가 21대 때 이제 전략공천 받았잖아요. 아. 그게 평택을 간 겁니다. 제가. 아 그랬구나. 그때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1,900표 차이로 졌구나. 예.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낙하산 떠날 사람 이런 프레임을 강하게 걸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4년 동안 떠나지 않고 평택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 모습들을 비춰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됐죠.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오히려 예. 이제 반대로 됐고 그래서 저는 원내에 들어가면 사실 그때 당의 영입 제안 들어왔을 때 저도 그 삼별노조 위원장으로 그래도 20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됐죠.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과 제도권 정치는 서로 이제 약간 다른 영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 사회연대 운동을 법 제도적으로 더 크고 폭넓게 대한민국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 정치를 하게 된 것이라서 저는 정치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네. 맞아요. 그런 유전자가 있죠. 예, 약자들을 위해 싸우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약자일 때 투쟁해봤더니 효과적이지 않아. 내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약자를 대표하겠다. 네,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멘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시다. 예. 여러분 김현정 TV 평택 김현정 TV라고 있어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 맞아. 그 앞에 그래서 평택을 붙인 거 맞습니다. 아닌가 싶고 김현정의 뉴스쇼부터 시작해서 김현정은 가수도 있고 너무 많아. 처음에 새날에 그 누군가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이름을 김현정이라 그래서 여성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날 거야. 맞습니다. 김현정. 제가 4년 전에요 명함 나눠줄 때 정말 남자 김현정입니다고 나눠줬어. 그 처음에 갔더니 이제 전략공천이라고 내려왔는데 김현정인데 처음에는 그 CBS 앵커 김현정인 줄 알았. 기자 저 김현정인 후보 어디 줄 갔어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다스베이다 나가면서 막 이제 많이 젊은층에도 알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인 김현정을 다 정말 많이 알아봐 주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현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가지 딱 그 도움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우리 가수 김현정의 노래 중에 다 돌려놔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놔. 다 돌려놔 해서 제가 요새 쇼츠랑 해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다 돌려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네. 많이 이제 그 선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후보 김현정 BGM 김현정. 야 머리 좋다. 예. 자 에리님 다시 오셨네요. 저희 동삭동 비전동은 3040이 많아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소아과 오픈런 하는 동네입니다. 맞습니다. 주목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많아요. 이번에 보수적인 저희 남편도 도저히 국힘 못 찍겠답니다. 민심 여론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다. 힘내세요 후보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공문선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어차피 새날 가족이니까 네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그 방송 저는 좀 더 할 거예요. 네. 해야지. 아 그럼요. 축하도 받아야 되고 네. 정치 1번가 패널이인 우리 김현정 후보의 마지막 새날 가족 여러분께 인사 듣겠습니다. 네. 그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요. 우리 이 새날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고정 출연하면서 정말 제가 정치인으로서 많이 우리 민주당 지지층한테 알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늘 하나님한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너무 또 새롭습니다. 이번에 그 투표는 정말로 윤석열 정권의 그런 태행하는 그 폭정 그리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저희 평택병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아까 공지해드린 전화번호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해서 지인들한테 우리 평택병의 김현정 후보를 좀 지지해달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투표장에 꼭 좀 나와서 가족들과 지인들 나와서 투표를 해줘서 그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마지막까지 정말 저 여당의 3선의 정책위 의장 당 사역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을 이겨야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그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경제 폭망과 민생 실패에 대한 그 책임은 여당에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든 정책을 만든 정책위의장 아닙니까? 그 정책위의장을 꽂는 것은 이런 정부 여당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도 대단히 크게 있기 때문에 저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이야. 국회의원 후보 김현정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실 게 있어요. 후원을 좀 해주시거나 농협 301-0340-1070-21 후원을 좀 해주시거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후원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 010-8907-0525로 지인 찾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여론조사 보셨지만 이 지역마저도 김현정 후보가 뒤집었어요. 지금 이 추세가 앞으로 3주 후에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주당의 소중한 후보들 한 분 한 분씩 새날도 모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모셔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네. 민주당 역사를 한번 쓰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제 지역에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가서 또 내려가서 상가 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자, 새날 물러가고요. 이따가 9시에 지금 모두 다 기원하신 우리 4월의 봄 멤버들 만나보겠습니다. 새날은 물러갔다 이따 다시 오고요. 후보님도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